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미국 주식 마감을 했어요. 어제는 S&P와 S&P 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가 두 지수가 다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5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합니다. 그것이 급등을 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 6.6%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그러면 11년이죠. 2010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소매 판매가 감소를 했어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약 1.3% 줄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그 정례 회의를 앞두고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온 그러한 영향으로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0.27% 하락을 하고 나스닥 0.71%, 나스닥 100이 0.69, 둘이 합하면 평균 0.7%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0.2%, 그래서 기술주가 오늘은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평균 0.7% 하락했으니까 QQQ가 0.65% 하락을 하고 S&P 500이 0.2% 하락을 했으니까 SPY는 비례적으로 또 0.18%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주식들 ETF들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 하락을 했다고 똑같이 1%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0.5% 상승을 했다고 똑같이 0.5% 상승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오늘 나스닥이 0.7% 하락, 또 QQQ는 0.65, 또 S&P는 0.2% 하락, SPY는 0.18 이렇게 근사치로 그것을 괴리율이라 그러는데 항상 그걸 결과적으로는 맞춰가면서 계속 우상향 또 오르내립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몇 퍼센트 오르내렸다고 똑같이 우리나라도 오르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약 1% 가까이, 어제는 1% 이상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 보면 1% 이상씩 높게들 올랐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24%, 또 미국 테크탑10 1.29%,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 그래서 78,815원, 정말 미국 나스닥 100도 역사상 최고가 찍었어요. 또 타이거 미국 S&P 500도 드디어 12,000원 넘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운용을 하는 상장되어 있는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두 ETF가 다 사상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떨어진 여파로 인해서 또 조금씩 하락을 하겠죠. 팡 주식들은 한 1%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9%, 그것을 추종하는 SOXX는 0.89% 상승을 했습니다. 방 주식들 보면 모두 마이너스인데 특히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 이하로 또 내려앉았어요. 현재 $599입니다. 방 주식들 보면 5대 대형주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 이 5개 종목이 5대 대형주예요. 조금씩 떨어졌어요. 0.01부터 0.06%. 나머지 방 주식들은 조금 더 떨어졌어요. 1%부터 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나스닥에 보면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기업이 수십 개예요. 한 3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당연히 규모가 작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기업 어딨죠? 당연히 삼성전자죠. 어제 기준으로 보면 5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483조예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미국에는 100조가 넘는 회사들이 수십 개가 되죠. 우리나라는 2등이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현재 보면 93조예요. 93조 5천억. 1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카카오는 드디어 네이버를 넘어서서 시가총액 3위에 올랐었어요.
카카오가 64조, 네이버가 63조 5천억,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5천 몇백억 차이가 나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 우선주 61조.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업들도 아직 100조가 안 되지만 미국에는 뭐 이 100조 이상들 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을 보면 마이크론만 2.12% 상승을 하고 모두 다 하락을 한 상태예요. 또 팡 주식,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 이 지수에 따라서 다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국내 주식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 1월 4일 날 기준으로 79,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감 금액이 144,500원. 무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82%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그거에 비하면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요. 1월 4일 29만 3천 원에서 38만 7천 원이니까 3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내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1등 주식 삼성전자는 하락을 한 상태예요. 1월 4일 8만 3천 원에서 현재 8만 900원이니까 카카오가 82%, 네이버가 32%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2.53%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 카카오가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개별 종목을 보면 좀 더 안정적인 회사가 어디냐 그거를 봐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등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댓글 두 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세금 문제예요.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와 국세청에 문의를 해봐왔는데 2023년부터 미국 주식 세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셨습니다. 그 밑에 댓글 또 달렸어요. 저도 아침에 증권사에 전화해봤는데 모르는 내용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해봤어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쪽이라면 뭐 전문가라기보다도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국세청, 증권회사 여기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생을 좀 했는데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것이 현재로서는 팩트입니다. 미국 주식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2천만 원 넘는다고 종합소득에 또 포함돼서 또 막 10몇 프로, 20몇 프로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미국 추종 ETF는 해외 주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들은 수익금에서 250만 원 공제하죠. 그 다음에 22% 세금 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변동이 생기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댓글을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올리신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S&P 500, 미국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미국 팡플러스, 미국 탑10,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패시브 ETF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미국 ETF는 현재는 매도시 15.4% 양도소득세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신설이 됐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중국 ETF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매도시 미국 ETF 세금과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궁금하죠? 또 하나는 패시브 ETF를 알고 있는데 제가 바로 알고 있는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 설명을 드리죠.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똑같이 250만 원 공제 후에 22% 양도소득세 내는 것입니다. 국내의 종목에 투자하는 개별 종목이나 국내 ETF들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차이나 전기차는 해외입니다. 미국의 ETF도 해외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 패시브 ETF라는 게 있어요.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것은 다 ETF예요.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예요. 그러나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있죠? 또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타이거 탑10, 또 코덱스 자동차,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삼성그룹. 이러한 종목들은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예요. 어떠한 부분의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꼭 패시브라기 하기보다는 테마 ETF인데 액티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판매하고 하죠. 그러니까 1년간 보면은 매도, 매수 이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나죠. 오히려 따진다 그러면 패시브 쪽에 가깝죠. 기준적인 종목들이 있어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가끔가다 리밸런싱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보면 뭐 테크주, 바이오주 이러한 ETF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종목들, IT, 이런 인터넷주, 또 바이오주, 미국이 더 안정적이고 시장 또한 더 큽니다. 중국은 사실 정치적인 변수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테크주, 바이오주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려요. 또 투자 또한 중국에 안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만큼은 중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좀 시장이.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할 것이냐, 중국이 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일본에 할 것이냐. 그런데 시장이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중국이. 또 그 많은 소재들이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받아와요. 중국에 널려 있어요. 이 히토류도 마찬가지예요. 또 미국에 LIT라고 2차 전지주가 있어요. 그 구성 종목도 보면 다 중국, 한국, 미국이에요. 그 중에 중국 포지션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2차 전지에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할 것이냐, 중국에 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만큼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시장이 크고 각종 소재들이 거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어요. 엄청난 기업입니다. 단 한 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483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100조 이상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1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또 구글, 구글 알파벳이죠. 그 다음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미국 테크 탑10의 구성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페이팔, 인텔 두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ASML 주식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또 컴캐스트, 넷플릭스 이러한 회사들은 다 엄청난 이 수백조 이상의 단일 종목들이 수백조 이상의 회사들이 미국에는 30개 이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SK 하이닉스가 93조, 94조 정도 되고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건 한 60조 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교하면 사실 시장이 작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고 지수 3,258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1등주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으니까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지수 동향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어제는 그렇게 기록적으로 나스닥 S&P 500이 사상 최고를 넘었지만 오늘은 조금씩 0.2%,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조금씩 하락을 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